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계속 주요한 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는 거르지 않아야 하는데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면 이 사실 확인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 중요한 것들은 모두 함께 다룰 수밖에 없고요. 기분 좋은 뉴스와 기분 나쁜 뉴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이게 국무회의라든지 각자 이 회사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장관들이나 이 이사들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부터 보고를 할까요? 나쁜 것부터 보고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기분 좋은 뉴스부터, 주로 뭐 회의는 아침에 하니까 기분 좋은 뉴스부터 먼저 이야기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기분 좋은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충북 옥천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생가를 방문을 해서 그 주민들의 환영도 받았고 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이 유경수 여사의 생가 그 방명록을 통해서죠.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유경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또 헌화도 했고요.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이 자신이 윤 대통령이 어릴 적 이 남산 어린이회관 유경수 여사가 세운 것이죠. 여기에 가서 그 세심하게 챙기던 그 모습을 기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이회관은 전국적으로 유경수 여사가 그 당시에 모두 설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유경수 여사가 어린이회관을 방문을 했는데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유경수 여사를 보고 싶었는데 그때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봤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유경수 여사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것 참 의미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조금 전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내일 쌍특검 이 표결을 내일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내일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해 왔다라고 합니다. 뭐 핑계를 대기는 이 선거법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뭐 핑계로 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쌍특검 이 표결을 하면 이게 지금 200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적 의원의 3분의 1을 넘어야 하거든요. 재표결하기 위해서는. 쌍특검 이 그대로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폐기를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쌍특검 표결을 하면 100명이라도 찬성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거 표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미룬다라는 거죠. 왜냐? 이 쌍특검 이걸 가지고 좀 쟁점으로 좀 끌어보자 이런 잔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쌍특검 뭐 민주당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계속 미루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완전히 쪼개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석으로 대표되는 이 문재인계, 친문계라고 하죠. 임종석과 이재명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전쟁은 명분 싸움입니다. 임종석은 이제 탈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탈당하는 명분으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당이 되었다. 그래서 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 명분을 잡아야 하고 이재명은 뭐 임종석을 아니라 지금 누구라도 자기 개딸당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면 모두 쳐내겠다라는 식입니다. 어차피 자기 길을 가겠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른이 오늘 탈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른은 뭐 이낙연 신당과 같이 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당이 되었다. 이재명 머릿속에는 자신이 지금 교도소 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 이재명은 뭐 연산군처럼 지금 독재를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민주당을 사랑했지만 탈당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컷오프가 됐습니다. 오늘 홍영표에 대해서도 컷오프를 했습니다. 안민석도 컷오프를 했습니다. 주로 이재명이 자신과 좀 친하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사람들, 안민석 같은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서 홍영표도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어제 마침 홍영표가 의원총회에서 피칠갑 이야기도 했죠. 홍영표도 이제 컷오프가 돼서 홍영표를 비롯해서 임종석이 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이 분명하게 문재인을 다 쳐내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고민정은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조금 전에 오늘 1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임종석이 이 자신을 배제하고 전현희를 중성동에 전략 공천한 부분을 재고해달라. 아직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재고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쇼입니다, 쇼. 지난 한 달 동안 이 임종석을 공천하느냐 공천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난리를 쳤는데 지금 뭐 또다시 재고입니까? 임종석이 마지막 뭐 간절하다라고 하면서 쇼를 벌이는 거죠.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개딸당이 되었다. 당에 조금 더 있으면서 이 이재명의 문제점을 좀 더 이 부각이 되도록 하고 홍영표를 비롯해서 이 친문계 이 단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어서 탈당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시 중성동에서 선거운동도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곧바로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은 빨리빨리 지금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임종석이 탈당도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으로서는 짜증나는 것이죠. 마침 이 임종석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간에 이재명이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곧바로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갈등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석에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갈 테면 나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른 나갔으니까 다 나가라 이 소리입니다. 아마 이 임종석은 좀 더 세력 규합을 하고 명분도 좀 얻고 해서 아마 좀 더 민주당 내에서 버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명분을 좀 축적을 하고 이 세력 규합하는 실리도 좀 얻어서 그래서 탈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임종석이 탈당을 하게 되고 임종석도 결국은 중성동에 출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임종석으로서는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출마를 해야 하고 출마할 지역은 자신의 텃밭인 중성동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동이 국민의힘의 윤희수, 민주당의 전현희, 임종석 이렇게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다. 지금 그게 가장 유력합니다. 3파전이 된다면 윤희숙이 가장 유력하다. 윤희숙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정청래가 또 여기에 좀 거들고 나서서 이재명에게 아부를 좀 하고 나서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 정청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느냐. 친노, 친문이 있었다면 이제 친명의 시대가 온 것 아니냐.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재명이 시대 정신까지는 좋았는데 축구를 또 빗댔습니다. 이 우리나라 축구의 이 대표적인 얼굴이 차범근부터 시작을 해서 손흥민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재명이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부분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손흥민이 이재명처럼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런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이 비교할 때가 따로 있지. 손흥민은 정말 겸손하고 축구도 잘하고 이재명을 손흥민에게 갖다 대서 지금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있습니다. 이 뭐 정청래는 입만 열면 이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계속 떨어뜨리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청래에 이어서 또 우리 정치의 수준을 쓰레기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이 국고보조금 6억 6천만 원입니다.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왜 이걸 답을 찾지를 못하느냐. 이게 지금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쓸 때는 모두 법에 정해진 부분에 용도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영수증 첨부를 해서. 이게 잘못 쓰여졌다면 환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받고 나면 지금 정당마다 반환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이 6억 6천만 원 이게 사기 아니냐. 대국민 사기 아니냐.
이낙연과 그렇게 급속하게 합당을 해서 이 국고 보조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이걸 돌려주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답을 내려놓았습니다.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그렇게 반납할 수 있다. 지금 법에 뭐 굳이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빨리 반납을 해라. 반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또 오리발을 내밀니다. 이준석이 또 어떻게 사기를 쳐서 이 6억 6천만 원 챙겨볼까. 이준석의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이렇게 기부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자기들이 다 동결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 법을 바꿔서 반납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법 안 바꾸고 시행령 안 바꿔도 반납할 수 있다. 기부 형식으로 선관위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국고 보조금과 관계되는 것은 이준석이 왜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권에 있으면서 우리 정치의 가장 나쁜 것만 배운 거예요. 이런 이준석을 청년들이 일부라도 누가 지지를 한다라는 것인지, 이게 무슨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김종인은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조응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응천이 그래도 뭐 그 이준석 당에서 뭔가 조금 이득이라도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말은 바로 해야 되죠. 이준석이 더 나쁜 점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6억 6천만 원 이 먹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약속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 위성정당에서 보조금 받는 것, 그것부터 반납을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위성정당에서 보조금 받는 것과 지금 이준석이 6억 6천 챙긴 것, 이건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기 돈 자기가 반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선관위가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반납하고, 위성정당 보조금 문제는 위성정당 보조금이 왜 생겼는지 그걸 따지고 들면 되는 것이죠. 위성정당이 왜 생겨났는지 준연동형 때문입니다. 이 준연동형 때문에 생겨난 위성정당,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위성정당의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르게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분 좋은 뉴스부터 시작해서 이 이재명을 거쳐서 정청래, 이준석까지 기분 좋지 않은 뉴스까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임종석과 이재명, 뭐 임종석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바로 그랬습니다. 재고할 것도 없다. 재고할 것 없습니다. 뭐 한 달 가까이 그동안 밀고 당기고 해왔으니까. 임종석이 한 달 가까이 지금 이재명과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탈당하라 소리입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임종석과 이재명 이제 소위 문명전쟁,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문명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주기 위한, 그 다음에 임종석이 탈당을 할 것이다. 이 수순으로 읽힙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